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 반도체 투톱의 랠리 덕분이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워낙에 장밋빛 전망이어서 저도 살짝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하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께서는 1분기 실적 시즌까지 반도체 랠리가 계속될 걸로 보시겠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4월달, 5월달 발표되는 1분기 발표 때까지는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추세에서 뭐 꺾일만한 요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저번 달에 이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급락 나왔던 그 구간에 항상 저는 집중적 매수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뭐 30% 이상 많이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까지 간 건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싼 것이냐, 물론 이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코스피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봤을 때 내년과 올해죠. 올해 영업일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130점 위로 올라주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100조 원대까지 나타나주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걸 이제 올해의 코스피에다가 P/ER로 적용하게 되면 10배가 안 되고 채 이제 9배까지도 지금 하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코스피가 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글로벌에서 여전히 또 싼 그러한 증시가 되는 거라서 코스피의 강세는 반도체가 좀 더 이끌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좀 순환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부장주의가 될 것 같은데 소부장 자체도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모멘트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줬고 그에 따라서 오늘은 P5뿐만 아니라 P6까지 얘기가 나타나주면서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분기 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발주 공식 좀 올라줬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조만간에 더 나타나주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소부장들도 이번 랠리 때 결국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1분기 발표가 나타나는 아마 3, 4월 달까지는 네. 지금의 추세가 크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랠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적 시즌까지 계속 가져가 봐도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소부장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쭉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도 있지만 또 상법 개정안과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렇게 좀 기업의 구조가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조기준 매니저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은 이제 주식의 어떤 밸류업, 그러니까 가장 그 법을 교쳐서라도 어떻게든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은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이제 그런 재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 촉매로는 작용하고 있으나 이제 4,300을 돌파의 어떤 힘은 앞으로 이제 기대 실적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뭐 130조의 실적이 넘게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판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30조에서 40조 나왔던 거를 뭐 1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대감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회사를 합쳤을 때 1,300조가 좀 안 되는데 과거에 이제 두 회사가 엊그제까지 1,00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000조의 시총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랠리, 그러니까 뭐 12만 원, 뭐 13만 원을 바로 턱 밑에 와 있고 68만 원, 70만 원 밑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주로 담았고 하이닉스를 매도했지만 개인들이 또 하이닉스를 열심히 담으면서 7%대, 4%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있지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지금 현재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HBM의 상승 랠리도 있지만은 D램, 레거시까지도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에 레거시 DDR4를 지금 현재 단종을 해야 되는데
있는데 네. 쇼트기가 났기 때문에 단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도 부족하고 DRAM도 부족하고 이제 뭐 낸드도 지금 현재 곧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급 관련해서 정상화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반도체 랠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 두 매니저님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이가람 매니저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그쵸. 코스피와의 수익률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올해 코스닥의 흐름은 좀 어떤지, 더 나아가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중소형주의 장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코스닥은 사실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고 사실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스피가 원체 많이 올라오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작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3년 정도 흐름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많이 올라와서 글로벌과 같이 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작년부터 따졌을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 있고요. 네. 또 10년 동안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게 코스닥인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분명히 4월 달까지는 코스닥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코스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수까지 올라와 준 것 같은데 이제 원익 IPS부터 해서 많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왔다 보니까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 반도체 소부장들 자체도 여기서 더 오늘 올라왔던 폭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서 1000포인트 넘어가주게 되고 네. 정치인들이 입장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이 정권 때 이렇게 우리가 성과 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선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적어도 1100, 1200원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선 바이오가 결국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에서 뭔가 투자 관련 얘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뭔가 라이센스하고 관련된 재료를 아마 코스닥 내에서 뭔가 밝혀내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코스닥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랠리가 좀 더 이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1월 달 제 예상대로 간다면 저는 1월 중순부터는 다시 코스닥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제가 말한 중소형주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 상위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시가총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월초는 좀 안 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월 이후, 그러니까 중순경 이후부터는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닥 150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고점 넘어갔는데 네. 코스닥 150은 아직 중간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인 코스닥 150이 올라가면서 바이오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1월 중순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바이오가 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네. 저가 매수에 기회가 될 것 같고 결국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랠리를 1월달 중순부터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심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제약 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맞아요. 같습니다.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를 집중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좀 저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네.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조기준 매니저님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의 주도 업종으로 반도체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고 조방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방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K방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수출 계약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방산 업종이 이제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좀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성장주까지는 너무 관계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작년 초에 이제 2000 지수가 이제 2000 초반에서 뭐 거의 3000까지 올라왔던 게 조방원이 대부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조선업 정도가 아니겠지만 방산주도 굉장히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하나그룹주들이 가장 크게 올라온 측면에서 보면 방산주가 올라왔는데 뭐 이제 성장주까지도 뭐 안착할까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이제 K9이라든지 이제 자주포 이런 쪽에서 이제 수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제 우로 전쟁 쪽에서 보면은 전차 구형 전차를 대부분 이제 거기다가 지원하면서 폴란드가 전차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 K9이라든지 K2 전차가 이제 수주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전쟁 상황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에서 이제 당장 이제 필요했던 수급이 이제 그 전차 쪽이었지만은 네.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천무라든지 그러니까 유도 무기 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어 체계, 그러니까 요번에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이제 공중 관련해서 방어 체계 관련해서 아이언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가 와서 한국에 이제 그 방어 무기를 달라고 이제 사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요번에 수주권으로 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주요하면서 시장을 또 방산주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K방산의 위상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전차에서 전투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KF-21 전투기도 지금 현재 곧 수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투함 그러니까 함 관련해서 전투함 관련해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잠수함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핵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제 잠수함과 전투기로 해서 규모가 덩치가 큰 수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탑픽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LIG 넥슨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LIG 넥슨의 추가 유도무기라든가 방어체계라든가 천무, 해궁 뭐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우주항공 시대에서 지금 현재 다른 오늘 항공주들이 우주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항공주의 실제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항공우주가 조금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고정익, 그 다음에 이제 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KF-21까지 실제로 전투기, 쌍발 엔진의 전투기도 지금 현재 동남아에서 수주되고 있지만 유럽에도 아마 수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가 실제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두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방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탑픽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LIG 넥슨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사주팔자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지금 나가고 있죠. 세 가지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롱롱이님께서 저희 오늘 우승자 특집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포트 수익률 1등 이가람 매니저님과 또 종목 수익률 1등 조기준 매니저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시장에 대한 질문 마저 남은 게 있어서 마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포트 수익률 1등 이가람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산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로 여전히 고민이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면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2차 전지가 올해 좀 기대감이 좀 컸던 업종 중에 하나이긴 했었거든요. 모든 증권가에서 이제는 ESS가 돌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캐즘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LG엔솔, 포스코 퓨처인부터 해서 지금 수주 공시가 지금 대량 수정되는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 외에 너무나 좋아지고는 반도체도 있고 다른 종목도 많다 보니까 다른 좀 대안주가 많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는 수급 자체가 별로 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기차 쪽에서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소식 중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종목인 테슬라가 3분기, 4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인도량 자체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전망치 자체가 지금 하향되고 있는 상태에서 4분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 대한 추정치조차도 전망 자체가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300만 대였다가 지금 180만 대 정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많이 더 줄고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쪽은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테슬라가 더 잘 팔려야 될 것 같은데 판매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약간 부담이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작년처럼의 똑같은 모멘텀이 ESS는 더 증가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ESS의 확장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ESS의 확장성이 사실은 매출의 비중 자체가 작은데
전기차에 맞은 만큼, 전기차만큼의 매출의 비중을 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올해 남아있는 배터리 기업들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이 과제 수행을 진짜 잘 수행을 해서 전기차의 빈자리를 ESS가 정말 많이 채워놨다가 되게 되면 아마 AI를 다시 한 번 더 묻으면서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전기차의 기대만큼을 ESS가 채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은 잡히겠지만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라서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반등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ESS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잡혀져 있는 거라 네. 언제든 바닥을 잡고 언제든지 또 턴할 수 있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도 2차 전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 바톤을 누가 물려서 받게 될까요? 이제 많은 네. 반도체가 이제 상승하면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순환매가 이제 그쵸. 예상을 할 텐데 뭐 조방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반도체의 랠리는 좀 더 이어진다. 켜질 것 같다. 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 쪽으로 순환매가 반도체 내에서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이 랠리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선을 뚫어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를 15만 원, 뭐 16만 원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도 뭐 7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매물대를 뚫어 넣으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제 뭐 숏 스퀴즈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추가 상승 랠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잠깐 쉬어갈 때 제가 보기에는 장비단,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장비도 필요하고 있지만은 소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그래서 네. 장비 전공정에 갈 때도 있고 후공정에 갈 때도 있고 소재가 갈 수도 있고 부품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품이 뭐 EUV 관련 주들 그다음에 노광 공정의 식각세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쿼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동진 세미캠부터 시작해서 원익 IPS, 원익 그룹주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퓨릿 뭐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식각세정에 들어가는 많은 쪽의 장비들이 올라갈 거 있고 네. 안 올라간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최근 오늘은 물론 마지막에 이제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 외에 뭐 기판 쪽 PCB도 이제 만약 이어본다면 PCB, 후공정,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뭐 네.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순환매가 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쉬어가니까 이 유일하게 이제 한중 회담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환중회담이 있기 때문에 엔터와 화장품과 그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관련들이 단기 모멘텀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어진다면 이제 폴더블 쪽에 이제 아이폰이 폴더블 관련해서 새로 내놓으면서 그 폴더블 관련주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주와 그다음에 로봇 센서 관련주들이 약간의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반도체 랠리를 이어받아서 계속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이 폴더블과 자율주행과 로봇 센서들 뭐 이런 쪽에서 조금씩은 순환매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를 질문 드렸는데 결국엔 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이외의 섹터들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